박 대통령이 어제 국가 혁신 분야 업무 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일입니다. 자,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 질서 지수와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 이 두 분야에서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사한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했다는 겁니다. 부패 인식 지수와 국제 투명성 지수에서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가 수도 없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부패 청산이라도 임기 중에 하고 가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사회적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으로 가동되면서 이 GDP 성장률이 훨씬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 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거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대통령이 제가 수도 없이 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 선진국들의 특색 중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높은 거다. 제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의 성숙도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스웨덴의 어떤 어부가 이 바다 개하고 크랩하고 랍스터를 잡으면서 눈대중으로 딱 보고 우리가 봤을 때 발등만 안 돼도 바다로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 뭐냐? 자기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은 잡지 마라. 바다에 자기 혼자 배 타고 나갔는데요. 통발을 올려서 그걸 잡아오든 안 잡아오든 누가 부둣가에서 그걸 검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부의 양심에 따라서 특히 그 스웨덴 앞바다의 랍스터는 뭐 블랙골드라고 부를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커서 쪄서 먹으면 맛있겠더니만 그래도 바다로 던집니다. 즉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양심, 도덕, 그 다음에 계약 관행, 그 다음에 준법, 태도, 그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요즘 연일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가 알립니다. 한파가 몰아친 소비심리, 한국 경제 버팀목 된 내수마저 꺾인다고 지금 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들에는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작년에 2.6% 성장했다. 성장률이 다시 0%대로 추락하고 있다. 4분기에 0.6%였다 그랬죠. 2015년 10월, 11월, 12월요. 자, 부총리가 바뀌니까 경제가 추락합니다. 그럼 부총리가 있을 때는 경제가 좋았습니까? 자, 쪼그라든 1인당 GDP. 한국의 국민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이요. 저성장에 2.8% 더 줄어들어서 27,189달러입니다. 2006년에 2만 불이 넘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이러고 앉았습니다. 더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 부양책을 초이노믹스다 해가지고 1년 반 전에 출발할 때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이노믹스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자, 재정은 부족해서 미래의 재정을 당겨서 투입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부양효과를 아무리 돈을 풀어서 부양효과를 해봤자 그냥 순간 반짝하고 끝나버립니다. 지난 연말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제 그 웃기는 일의 마지막 정점이었다고 봅니다. 자, 내일 모레 그 다음 달에 아껴서 조금씩 써야 될 걸 당겨서 써먹고 말한 거죠. 그렇다고 성장률이 올라갔습니까? 0.6% 성장했습니다. 자, 2%대의 성장에 덫에 걸렸다. 이것도 이제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내년에는 1%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장 동력이 아예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 없어졌다는 거죠. 창조 경제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정부 부양책으로 버티는 한국 경제. 이제 부동산도 부양을 하다가 더 이상은 가계부채 때문에, 기업의 부채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성장 동력이 꺼졌다고 그럽니다. 자, 세계 경제는 비상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감세를 하고 270조를 올 들어 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해서 돈을 막 풀려고 그럽니다.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EU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서로 따로 움직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봉조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또 추가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성장률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 2% 성장했습니다. 미국 대단하네요. 그래도 물가 상승률 0.7%. 중국 지난 4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1.6%였다. 물가 상승률이 12월 달에 1.6%였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거 충격적이네요. 일본의 GDP 성장률이 0.3%, 물가 상승률 0.3%. 이게 아베노믹스의 성적표입니다. 수백 조를 풀었는데 0.3% 성장, 물가 0.3%. 아베는 물가를 올 2%로 올리려고 목표를 삼았죠. 유로존 성장률 0.4%, 물가 상승률 0.2%. 브라질 한때 룰라 때 잘 나갔습니다. 이제는 룰라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룰라의 후계자 호세프입니까? 유세프입니까? 호세프죠. 이 브라질 대통령은 부패로 비판받고 있고 이제 룰라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1.7%, 물가 상승률 10.67%. 이 나라도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요. 한국이 2.6%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 잘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이런 정치 시스템과 이런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2.6% 성장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성장 시대는 왔고요. 국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이 책임 똥바가지 뒤집어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내년 대선에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한국의 성장 후퇴, 경기 침체, 양극화,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걸 안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왔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부총리 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반짝이다, 소비가 늘어났다, 뭐 투자가 잠깐 늘어났다, 이렇게 하더니만 이제 부총리가 바뀌니까 어려워졌다고 이제 온갖 수치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저도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외면을 하면 내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저도 정권 교체가 되어서 이상한 꼴 좀 보기 싫습니다. 새누리 비박계가요,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황식 전 총리를 추대한답니다. 자, 비박계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국적으로 100% 상향식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선을 관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박계는 인재를 영입하고 전략공천, 즉 우선 추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당이 공천자를 후보들 중에서 발표해서 정하는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요하지만은, 아니 100% 경선하는데 무슨 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레퍼리 심판만 하면 되죠. 뭐 혹시 뭐 팬티 밑을 치는가, 급소를 가격하는가, 유령 당원을 동원하는가, 이런 것만 조사하는 거지 뭐 공천 관리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묘한 게요, 친박은 이한구 의원, 이분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 드문 게 새누리당에서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대우경제연구소 소장도 했지만은 직언을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했습니다. 이분 입 바른 소리 많이 하니까요, 경제부총리를 해도 모질할 뿐인데
자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이상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이빠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남아야 되는데요. 남아야 될 분은 떠나고 떠나야 될 사람은 다 남습니다. 상향식 경선한다면서요. 그런데 비박은 김황식 전 총리를 추대했답니다. 김황식 총리는 또 어떤 분입니까? 아니 지난 재작년에 서울시장 후보에 친박 후보로 등장을 해서 싸워서 참 많은 친박들이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비박이 미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놓은다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해서 친이 비박의 대표주자가 되신 겁니까? 김능한 전 대법관 했다가 뭐 슈퍼 열어서 마트입니까? 20편의점이죠. 열어서 거기서 일한다고 칭송을 받다가 굴지에 로펌으로 가셔서 또 욕도 좀 떨어진 분, 그분을 민다 하다가 김황식 전 총리로 비박은 정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한구 의원은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하에 하는 사람들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제도다. 물갈이가 돼야 된다. 인정하게 잘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그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한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